교재 8페이지 기계학적 사이클 분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나 혼합기가 실린더 내에 유입된 후 배기가스가 되어 나올 때까지 주기적 변화를 말한다 해서 사행정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해서 사행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행정 사이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뒤에 요거부터 아마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 해서 총 4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흡입 행정은 피스톤이 하강을 하면서 흡기 밸브가 열리고요.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로, 요거는 이제 인테이크 오픈, 익저스트, 클로즈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라도 공부하시다가요, 참고로 저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요런 거를 한글 안 써요. 삼각형으로 해요. 근데 미만이나 초과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해놓고 훨씬 편해요.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쓰는 약어들이 본인만의 약어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쓰는 거 엔진은 뭐 늘 다 똑같이 엔진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I를 써놓고 E를 써놔요. 이건 뭐지라고는 하는데 흡배기나 뭐 이렇게 밸브 쪽에다가 요걸 써놓으면 흡기구나, 배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약어를 써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리고요.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여기에 혼합기라는 거는 인젝터가 먼저 분사를 해주고 분사한 게 공기하고 만나서 섞인 게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의 크랭크 축은 180도 회전을 하고 피스톤은 상사점에 있다가 하사점까지 내려와 있죠. 요게 한 행정, 1행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여기에 혼합가스 있는 거를 압축을 시켜야겠죠. BDC에서 TDC로 피스톤이 상승을 하는 거죠. 이때는 밸브들은 다 닫혀 있는 상태고, 그때도 크랭크 축은 다시 180도가 회전을 해서 총 360도가 회전이 되는 거죠. 이때 크랭크 축은 1회전이 되는 거죠. 1회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폭발을 시켜야겠죠.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도 열이 많이 발생한 상태고, 그러니까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체적도 작아졌죠. 작아진 것만큼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는 거는 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게 요만한 방에다가 내가 한 4사람을 가둬뒀어요. 부딪힘이 없죠. 아주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이 4사람을 요만한 한 사람 들어가는 방에다가 쑤셔 넣었어요. 싸우겠죠. 여기서 좀 더 그럼 폭발하겠죠. 열받겠죠. 이렇게 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열이 발생할 적에 여기서 스파크 플러그에 잠깐 불꽃을 살짝 튀겨줍니다. 이때 튀겨주는 게 대략 한 25,000에서 한 3만 볼트 정도 되죠. 그래서 높은 고전압에 불꽃을 살짝 튀겨서 여기에 폭발을 일으켜서 요거는 다시 TDC에서 BDC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때도 180도 돌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가지고 총 540도만큼 회전을 한 거고요. 다시 이제 연소된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BDC에서 TDC로 피스톤이 상승을 하고요. 상승을 하고 이때는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때 빠져나갈 때 흡기도 마지막에 같이 열어주죠. 같이 열어주는 부분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그럼 밸브 오버랩이 왜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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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요 안에 연소된 가스, 배기가스를 관성의 힘의 법칙이 관성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서 충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진 또는 충진 효율과 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폭발 압력 같은 경우도 아까는 계속해서 뭐 이게 압축 압력, 압축비 정도까지 나왔죠. 가면서 지금은 이제 폭발 압력이 하나 더 나왔죠. 순간적으로 폭발할 적에 얘는 당연히 압축비가 높으니까 그만큼 폭발이 확 일어날 거고요. 얘는 그만큼 적을 거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진동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차들 보면은 저건 디젤 차네, 가솔린 차네 이거 충분히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솔린도 디젤만큼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GDI 타입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GDI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초희박 연소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GDI로 넘어가고 요즘에 기술력이 계속 좋아지면서 연비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0km에서 한 12km 정도였으면은 10에서 한 12km 정도였으면은 요즘에는 디젤 같은 경우 좀 괜찮은 차들은 한 16km 정도까지 나오죠. 복합 연비가. 이 복합 연비가 뭐 한 16km까지 요거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연료를 내가 조금 써야 되죠. 그러면 연료를 조금 쏜다 그러는 거는 만약에 14.7대 2를 맞춘다 그러면 연료를 조금 쐈어요. 공기를 조금 넣어야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는 조금인데 얘를 뭐 한 20대 1, 25대 1 초희박 모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DI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뭐 인젝터가 요 안쪽에 꼽혀서 분사를 하면요 여기에 모이게끔 해놓습니다. 얘만 여기만 폭발 일어나는 데만 농후하면은 충분히 힘이 나온다고 보니까. 이렇게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계산식은 아닌데요. 배기량 구하는 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원에 대한 최적인 거잖아요. 그쵸? 네. 이 원에 대한 최적이고요. 얘가 만약에 4기통이다 그러면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6기통이다 그럼 곱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기통수잖아요. 그래서 배기량 구하는 거는 아마 책을 보면은 책에는 뭐라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0.785 D자승 L이라고 외우고 있거든요. 혹시 요 0.785를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나요? 요게 4파이 D자승 L. 요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요거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0.785. 되게 좀 어차피 같은 공식인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반지름 곱하기 3파이 초등학교 때는 파이도 안 쓰죠. 3.14죠. 3.14 곱하기 L 가죠. 근데 중딩 때는 R 자승 파이 L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갔잖아요. 가다가 얘가 아마 대학 시절에 아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가다가 좀 더 최근에 더 많은 위로 올라가면 0.78로 또 바뀌어요. 어차피 같아요. 뭘 외우던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뭘 외워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외울 수만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하긴 해요. 0.785 D자승 L이 뭔가 계산할 때도 얘가 많이 들어가면은 실제 3.14면은 계산하기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0.785 D자승 L이 되는 거고요. 요게 나는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D는 네. 안지름이죠? 네네.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0.785 D자승 L은 내경이고요. 횡정이고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난 힘들다 라고 하면요. 여기 D나 또는 수학에서는 R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쓰죠. 그래서 난 그냥 제일 쉬운 게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L.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분당 배기량이라고 물어봐요. 사람 진짜 짜증나게 요거를 이게 재작년인가 전전년도인가 전년도인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분 얘가 1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1분간 뭐였죠? 1분 동안 배출된 요 가스의 양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거는 간단 배기량을 구해 놓은 다음에 곱하기 1000rpm이니까 곱하기 500 반이니까. 왜냐면은 한 번, 두 번 움직였을 적에 한 번 배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힘들게 나온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보통은 곱하기 요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사기통이다 라고 딱 적어놔요. 다 풀어놓고 얘를 안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사기통이다 하면 4개인데 우리가 주어지는 건 요거 하나에 대한 치수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사기통하고 분당이다라고 하면 RPM 나누기 2하고 가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사행정이 아니라 이행정 사이클이다. 분당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긴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1000. 그쵸?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약간씩의 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저희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 막 풀어왔잖아요. 공식만 다 한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응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게 뒤바뀌었을 적에 값을 바꿔놨을 적에도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푸는 것만으로서는 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해서 공학이 힘드냐? 아니요, 이게 공학이에요. 이게 공학이 힘든 문제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거 한두 번 딱 풀어보면요, 저게 공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허접하죠. 근데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고 이제 계산 공식을 사람들이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들은 알아야죠. 근데 너무 계산 공식에 몰빵해가지고 해봐야 큰 소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행정 사이클. 이행정 사이클은 사행정. 요것도 잠깐 요거 봐야죠. 여기서 보면은 흡입압축 폭발배기 사행정이 한 사이클이고요. 크랭크 축이 2회전일 때 캠 축은 1회전한다. 요거는 밑에 크랭크 축이 요만큼 있고요. 캠 축이 DOHC를 그리면은 약 2배의 크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스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서 두 번 총 2회 왕복해서 얘는 두 바퀴가 2회전을 하죠. 그동안 밸브는 한 번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정 사이클. 이행정 사이클은 이행정은 기본적으로 흡배기 밸브가 없고요. 그러니까 흡배기 밸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실린더 벽면에서 소기 구멍과 배기 구멍. 약간의 여기서는 그 명칭이 좀 바뀌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행정과 사행정 사이클에 대한 비교가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행정에 대해서 소기 구간, 구멍,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거의 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얘는 밸브가 없는 대신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구멍들을 막아버려요.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피스톤이 여기 상승할 적에 구멍 하나, 두 개, 세 개를 다 막아버렸죠. 근데 피스톤이 좀 더 상승하니까 요 밑에 구멍이 열렸죠. 요게 이제 흡기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볼게요.
여기 막아버렸고 여기 밑에도 막았고 여기도 막았습니다. 이쪽은 밀폐가 된 거죠. 네.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요. 얘는 최적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최저로 감소하고 있죠. 최적이 감소한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감소하고 밑에는 밑에는 넓어지죠. 밑에는 네. 최적이 증가하죠. 네. 압력은 압력은 밑에요, 위에요? 밑에. 밑에는 압력이 낮아지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쪽은 부압이겠죠. 예. 그때 요 구멍을 열면은 이쪽은 대기압이죠. 그렇죠. 여기는 부압이죠. 그래서 흡기가 여기에 차기 시작하는 거죠. 네. 차기 시작하는 거고. 이때 이게 지금 상승 과정. 상승 과정 때는 압축을 하면서 흡기를 합니다. 압축을 하면서. 압축을 하면서 흡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불꽃이 텄습니다.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여기 또 잠깐 막았다가 구멍 2개를 열겠죠. 그래서 여기를 속이 구멍입니다. 여기를 배기 구멍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 구멍이 열리면은 여기는 압력이 높은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럼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은 다시 들어왔다가 얘가 내려가면서 여기가 최적이 작아지면서 밑에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강, 이게 폭발하면서 하강을 하죠. 하강을 하면서 배기를 하고요. 다시 새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상승 과정, 하강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 다 읽어봐야 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행정에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 행정에서 여기에 배기가 흡기 쪽에서 소기 구멍에서 혼합기가 들어와요. 혼합기가 들어왔을 적에 소기 구멍의 위치, 배기 구멍의 위치가 거의 같죠. 네. 같으면은 들어오면은 바로 빠져나가고. 바로 빠져나가겠죠. 네. 그럼 요 위에는 멈춰 있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디플렉터라는 거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형상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살짝 위로 해서. 네, 피스톤을 이렇게 네모나게, 그쵸?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은 네. 돌아서 나가게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행정 사이클.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 밸브가 없죠. 네. 진짜 밸브가 없죠. 밸브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요 구멍들 다 막아버리죠. 예.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보시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좀 힌트를 드리면은 배기 이렇게 사행정 사이클은 밸브가 있죠. 네. 얘는 밸브가 없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네. 피스톤 헤드가 네. 그 뭐지? 생각보다 마모가 되거나 약간 좀 그쵸. 조금만에 이제 간격이 좀 벌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쵸.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마모. 네. 하고 마모로 인해서 간극이 증가한다. 네. 그쵸. 요거는 피스톤이 가면서 요게 내가 매끌매끌한 면을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요게 구멍 뚫린데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렇죠. 나중에 보면 내 손 아프잖아요. 구멍 뚫린데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그랑 똑같아요. 그럼 마모가 점점 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밸브가 있는 거는 확실하게 다 막아버리죠. 네. 근데 얘는 못 막죠. 네. 기미술. 기미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출력이나 효율이 떨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행정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요. 네. 사행정과 이행정을 같은 배기량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네. 적은 배기량으로 네.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얘는 그 한 번, 이 회전, 그러니까 크랭크 쭉 기준으로 볼게요. 그렇죠. 한 번 회전할 때마다 폭발 한 번씩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사행정은 두 번 회전할 때 한 번씩 나죠.
같은 거라면은 얘가 한 1.6배 정도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배가 높아야 되는데 왜 1.6배냐? 밸브. 네, 이 밸브 기밀성이 없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흑배기 과정을 거치면서 배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연소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구조.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 효율도 안 좋아지고 이게 기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열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대략 한 1.6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소기행정 디플렉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소기행정은 이제 연소실에서 유입된 혼합기에 의해서 연소가스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행정. 요게 소기행정 또는 하강행정. 그래서 보통 최근에 이게 상승행정, 하강행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승행정 때, 하강행정 때.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디플렉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 부분에 설치되는 돌기예요. 그냥 내가 바람이 그냥 혼합기가 들어와 버리면은 일직선으로 배기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다가 튕겨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디플렉터이다라는 거랑 오히려 요게 더 시험 문제에는 자주 발생을 하죠. 4행정 사이클과 2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는 봐요. 4행정 사이클 대비 2행정 사이클의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근데 요게 문제 요거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4행정 사이클에 대비했을 때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것. 그럼 뭘 찾으면 될까요? 4행정 사이클 대비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것. 그러면은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을 찾아보죠. 그죠?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걸 찾는 거죠. 4행정 사이클 대비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그렇죠? 말장난 같죠? 네. 이거 다들 헷갈려 하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단점이 근데 장점이 아닌 건데 단점을 딱 맞게 적어놔요. 행정이 짜라 불안정하다라고 적어놔요. 이건 단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요걸 맞는 걸 찾아요. 그게 이제 문제 풀면서 요 부분을 보편적으로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4행정 사이클 대비 2행정 사이클. 그럼 4행정 잊어버리고요.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거, 장점이 아닌 걸 찾으면 되네. 장점이 아닌 거, 단점을 찾아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엄한 말을 써놓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밸브가 있었죠. 네. 2행정 밸브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마다 구분이 있죠. 있고 얘는 행정마다 구분이 없다라는 거. 열 부하가 적고 열 부하가 크다. 그다음에 회전 속도 범위가 크다. 왜 회전 속도 범위가?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 일반 차량에서 보면은 그 엔진, 그러니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경우는요, 국산 오토바이도 봐도 12,000, 13,000, 12,000? 한 11,000, 12,000 정도까지는 RPM을 떠요. 근데 그 정도 가면 엔진이 깨지고 한 10,000 RPM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이 행정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가솔린 해봐야 8,000인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6,000 RPM 정도까지 못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거 보고 얘가 회전 속도가 왜 크냐라고 하죠. 그러면은 F1 카는 몇 RPM일까요? F1 같은 경우는요 2만 RPM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장행정 엔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행정 엔진이 하나가 있고요. 정방형 행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국내에는 요걸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카에는 요걸 쓰고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냥 RPM 좀 낮아도 돼. 그냥 디젤 같은 경우가 힘이 필요한 애들이 이제 얘가 쓰는 거고요. 그거 본다면은 얘가 이행정보다 훨씬 더 회전 속도 범위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밸브가 있죠. 4행정 사이클에는. 네. 최적 효율이 좋다. 밸브가 있고 최적 행정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서 배기가스
완전 연소든 뭐 미완전 연소든 안에 있는 실린더에서 한번 타고 난 것들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 효율이 높다라는 거, 연료 소비율이 적다, 기동이 쉽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요, 얘의 장점의 반대가 대부분 장점이에요. 밸브가 있어서 좋죠. 밸브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밸브가 있어서 밸브 열 때마다 탁탁탁 치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마다 한 번씩만 폭발이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실린더가 하나야. 그러면은 빵 터지고 그만큼의 힘을 내가 비축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꺼지겠죠. 그래서 3기통 이하짜리 4행정 사이클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기본 아무리 뭐 뭘 만든다고 해도 2행정 이상이에요. 2기통 이상.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에서는 3기통까지는 쓰죠. 근데 그 이하까지는 절대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력당 줄량이 크다. 요거는 디젤에 해당된 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4행정과 2행정을 봤기 때문에. 왜냐면은 마력당 중량이 크다라는 건요, 여기엔 밸브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밸브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스프로켓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량이 크다는 거예요. 밸브가 있음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밸브가 없죠. 그 다음에 크랭크 쭉 한 바퀴에 한 번씩 폭발이 계속해서 발생되죠. 1.6배만큼 높다예요. 1.6배만큼 높다. 그래서 여기서 2회전일 때 한 번 폭발인데 여기는 1회전일 때 한 번 폭발. 엄밀히 따지면 얘가 2배여야 되는데 1.6배인 이유는 얘는 밸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각 행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전력 변동이 적다. 요게 1회전 1회 폭발이에요. 요게 회전력 변동이 적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토바이 단기통 엔진이죠. 시동 잘 걸죠. 근데 애가 좀 부들부들거려도 어쨌든 단기통으로 움직이잖아요. 단기통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밸브 장치가 없어서 간단한 게 장점으로 장해요.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적다. 얘도 밸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같을 경우에 작동이 정숙하다. 이건 왜 그럴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얘가 같다고 하면은 얘는 2회전을 해야 되고 얘는 1회전을 해야 되면 그만큼 소비가 적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린더 수가 같을 경우라는 거는 4행정 사이클도 1기통, 2기통, 3기통. 2행정도 하나, 둘, 3개. 그러면은 얘는 크랭크 축 2회전 할 적에 총 3번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얘는 크랭크 축 2회전을 한다면은 6번을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을 폭발하면 한 번 뻥, 뻥, 뻥이었으면은 6번이면은 뻥 하고 내려갈 때쯤 또 뻥.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씩 더 있으니까. 회전력 변동이 적다. 요 폭이 적다. 엔진 떠는 정도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행정이 짧아 불안정하다. 행정이 짧다는 거는 밸브가 없어서 밸브 장치가 없어서 간단해요. 근데 밸브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짧아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짧아요. 그게 이제 행정이 짧아 불안하고요. 당연히 밸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행정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저속이 어렵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 시동 키면은 1000rpm 이상 일단 떠 있잖아요. 얘가 뭐 어떤 상태든지 이게 하고 이제 역화 발생이 일어난다. 피스톤 링 소손이 많다. 당연히 많죠. 내가 구멍 뚫린데 내 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긁고 있는데 당연히 많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외울 건 없죠. 막상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게 4행정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요. 2행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제일 큰 특징이 밸브가 있고 없고잖아요. 그 다음에 2회전의 폭발이냐 1회전의 폭발이냐냐. 요것만 갖고 한번 계속해서 요거 비교하다 보면요. 외울 게 없어요. 만약에 요것부터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책 거의 뭐 한 반 권 이상 외워야 돼요. 요런 거 시험에도 많이 있는, 좀 빈도수는 많이 출제는 해요. 근데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거는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도 요거 못 외워요.
그냥 딱 그 두 시세 놨고 아, 얘는 밸브가 있고 없고 얘는 가볍고 얘는 무거워. 뭐 어느 정도 기본 큰 틀만 저도 딱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제 보면서 아 요거는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책은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책은 또 다르게 또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교재가 또 바뀌잖아요. 그럼 또 혼돈이 와요. 뭐지? 이건 뭐야? 라고.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실린더 배열에 의해서. 실린더 배열에 의해서 이제 직렬, V형, 수평대양, 성형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성형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펠러 샤프트 있죠. 그 프로펠러 비행기 그 프로펠러 돌릴 때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성형처럼 방사형처럼 생긴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수평 대양은 피스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수평 대양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피스톤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상하라기보다는 좌우 운동이죠. 근데 얘도 상하라고는 같이 불러주긴 하죠. 그래서 이게 수평 대양이고요. 이제 직렬형은 말 그대로 직렬입니다. 일자로 된 거, 요걸 직렬형. 네, V형 기관은 실린더 블록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요게 이제 60도짜리, 90도짜리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엔진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브에 의한 분류. 밸브에 의한 분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I 헤드형이 있고요. I 헤드형이 있고 L 헤드형이 있고요. F 그 다음에 T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I 헤드형 플러스 L 헤드형은 F 헤드형이에요. 그래서 I 헤드형이라는 거는 실린더가 있으면은 밸브가 위쪽에 있습니다. 흡배기 밸브가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L자는 흡배기 밸브가 다 밑에 쪽에 있습니다. F는 더하니까 뭐죠?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F형이고요. T자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형, L형, F형, T형입니다. 그래서 I 플러스 L은 F형이다. 이것도 전에도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I형 빼고는 볼 일이 없어요. 이건 뭐 실험용을 쓰던지 아니면은 이제 과거 차량을 뜯던지 아니면 진짜 대형 차량들을 뜯던지 뭐 요렇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승용차는 뜯었을 때는 전부 다 I형일 거예요. 이건 다 I형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냉각 방식에 따른 내연기관의 엔진의 분류. 그래서 이제 순행식과 공냉식이라고 하죠. 순행식은 말 그대로 물로 식히는 거. 공냉식은 물로, 네, 그냥 공기로 식혀주는 거. 순행식에서도 강제가 있고요. 자연이 있고요. 공냉식도 강제가 있고 자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요, 순행식에 강제 순행식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강제 공냉까지도 같이 들어가긴 하죠. 일정 온도가 되면 냉각 팬을 돌리죠. 냉각 팬을 돌려서 강제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들어가는데 일단 차량에서는 강제 순행식을 사용한다. 그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는요, 자연 공냉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순행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대류 현상. 어딘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움직이면서 식혀줘요. 요게 자연 순행식. 강제 공냉식은 팬으로 부는 거 하고 자연 순항식.
그래서 특징을 보면요. 순행식은 얘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라디에이터 쪽으로 물을 보내서 그 물을 또 식혀주고 식혀진 물로 다시 엔진을 식혀주고 엔진을 식혀주면서 뜨거워진 물은 다시 또 라디에이터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을 시켜주는 게 물펌프. 중간에 물펌프라는 게 있어서 물펌프가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랭식 같은 경우의 특징은요. 얘는 냉각 핀이 있습니다. 얘도 라디에이터에도 냉각 핀이 있긴 해요. 냉각 핀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엔진에 냉각 핀을 설치합니다. 냉각 핀이라는 거는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생긴 네모나게 생긴 거 안에 열이 받습니다. 요것보다는 여기다 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은 더 빨리 식어요. 왜? 체력이 나가서. 그쵸? 닿는 면적들이 넓어지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열을 빨리 뺐습니다. 근데 단점은 무거워지죠. 그리고 자연 공랭식이든 강제 공랭식이든 얘네가 커요. 애가 차가워. 그래도 열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것 또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행식은 실린더 헤드 및 블록에 설치한 물재킷 또는 부동액을 강제로 순환시켜 기관을 냉각시키는 방식이고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냉각팬, 물펌프 등이 있고요. 공랭식은 실린더 헤드 또는 요거는 냉각 핀을 부착시켜 열 전달 면적을 크게 만든다. 요게 이제 냉각 방식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실린더와 안찌름에 대한 비율. 그래서 실린더와 안찌름에 대한 비율에서 장행정, 정방, 단행정이죠. 이것도 크게 길입니다. 장행정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정방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깁니다. 단행정입니다. 장행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요. 단행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RPM을 올릴 수 있다. 요거를 다들 이게 보면은 일변하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는 해요. 이거를 다들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해요.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단행정은 TDC에서 피스톤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정방행정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장행정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피스톤을 다시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애를 요만큼 그렸다고 쳐봐요. 이동거리 어느 게 짧죠? 단행정. 얘 한 바퀴 크랭크축 1회전 시킵니다. 얘도 1회전 시킵니다. 얘도 1회전 시킵니다. 한 바퀴를 돌려면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죠. 똑같은 시간으로 만약에 1초 만에 한 바퀴를 돌렸다. 그럼 얘는 더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그러면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높아야죠. 네, 그렇죠. 얘는 요만큼이니까 그냥 천천히 갔다 오는 거예요. 네. 내가 같은 시간에 요만큼 갔다 오느냐, 같은 시간에 여기까지 갔다가 오느냐, 이거예요. 요게 피스톤의 평균 속도.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얘가 빨리 안 움직여도 RPM을 나는 올릴 수 있다예요. 그게 단행정의 특징. 그래서 요게 주로 나오긴 하죠. 이게 계속 지속해서 나와요. 저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요거 봤으니까 장행정 같은 경우는 장행정 엔진은 여기에 본 거죠. D 지름 D고요. 행정이 L입니다. 그래서 L을 D로 나눴을 적에 이게 1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장행정이 되는 거고요. 지름이 더 크다 단행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엔진의 높이가 제일 높은 건 뭘까요? 네, 엔진의 높이. 그렇죠. 얘가 엔진의 높이가 높겠죠. 그럼 엔진이 옆으로 길게 퍼진 건 뭘까요? 단행정. 단행정은 엔진의 높이를 낮출 수 있지만요. 단점으로 길어져요. 장행정은 엔진의 높이가 높지만 작아져요. 그렇죠. 정방행정은 이거는 그냥 어정쩡한 이거 두 개의 장단점을 그냥 적절히 잘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녀석입니다. 주로 얘가 많이 나와요. 낼 수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장행정 같은 경우는 대신 힘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속에서 저 RPM에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단행정 같은 경우는 고 RPM에서 힘을 낼 수 있죠. 저속에서는 힘이 딸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장행정과 단행정 요거고요. 주로 단행정 특징 나오니까 요 회전 속도를 빨리 안 해도 RPM을 높일 수 있고요. 단위 최적당 중량이 출력이 크고 흡배기 밸브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최적 효율이 좋대요. 그렇죠? 크기가 지름이 크기가 다르죠. 그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단점도 있겠죠. 밸브가 무조건 커요. 그럼 단점은 뭐죠? 네. 밸브가 크면 밸브가 커지면은 그만큼 열이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좁아야지. 그러니까 네, 입체로 한번 입체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은 요게 열이 위아래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무조건 요 옆으로 와야 돼요. 그럼 요 가운데 열이 모여 있으면은 얘가 크면 클수록 이 열이 계속 모여 있겠죠. 열이 모여 있다는 건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참 많은 게 엮이죠. 아까 수업했던 것도 또 엮이죠. 자동차는 이게 계속해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가 좋습니다. 하고 쭉 가면은 충진율 이건 당연히 좋고 높이가 당연히 낮아지죠. 대신 길어지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V형을 쓰는 거죠. V형을 쓰는 거고요. 피스톤이 과열되기 쉽고 측압이 증대가 된다. 피스톤 얘가 열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 없고 옆으로 길죠. 그냥 힘의 벡터가 위는 짧은데 옆은 길죠. 그러면 측면을 많이 치겠죠.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이 커 크랭크 쪽 베어링이 넓어야 한다. 당연히 이게 이만한 녀석이 미니까 요만하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베어링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점 베어링도 커야 되고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력 불편형으로 회전 부분 진동이 커지고요. 실린더 안지름이 커 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7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으면은 또 비싼 거, 고가의 제품을 쓰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로 나오는 시험 여기 장행정, 단행정으로 나온다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보셨던 요거에 대한 원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연력학적 사이클 분류. 이네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 요거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이고 정합 사이클은 저속 디젤이고요. 복합 사이클이 고속 디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로 뭘 해서 외우려고들 하지 마세요. 텍스트로 해서 뭘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을 수는 있긴 한데요. 이거 좀 많이 보셨죠? 여기 뭐 좀 덜 적혀있는데 PV 선도로 그린 거죠. 그래서 PV 선도죠.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그러니까 TDC, BDC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거를 이게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게 라운드 져요. 근데 라운드 지면은 꼭지점 찾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요거를 내려와서 흡입에서 압축을 하고요. 이때 폭발이 일어나고요. 배기가 나고요. 다시 빠져나오고 왕복하고 나옵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오토 사이클. 오토 사이클은요, 일정한 최적 하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쭉 올라갔다가 일정한 압력 하에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게 디젤 사이클. 얘가 오토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은 일정한 최적 하에 압력 하에 발생을 합니다. 요게 빨간색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여기서도 이 번호를 어떻게 했죠? 1, 2 얘가 1번이고 내가 5번을 줬어요. V1을 V5로 나눴어요. 이건 뭐죠? 그죠? 압축비. 압축비. 요거를 다시 그리면요. 여기가 간극 최적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행정 최적이 되는 거죠. V1은 간극 최적부터 행정 최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V5는 간극 최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시험 문제가 막상 뭐 내기는 힘들어요. 낸다라고 하면요, 사람 더럽게 짜증나는 단열 압축, 단열 팽창 뭐 이런 것만 해요. 근데 저 자동차는 그렇게 뭐 고난이도 있게 막 들어가는 학문은 아니에요. 참으로 고맙게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뚝뚝뚝 넘어가요. 요것만 알면 돼요. 얘네들을 위로 올라가죠. 압축하는 거죠. 여기는 팽창이죠. 얘네들 그냥 단열이라고 쓰세요.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최적하에서 정적, 정압, 여기 또 정적, 이게 끝이에요. 일정한 최적하에 폭발이 일어나느냐, 일정한 압력하에 폭발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배기가 넘어갈 때는 일정한 최적하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죠. 이쪽으로 Q1 아니면 디젤은 요 위로 Q1. 사바테는 이거 두 개 다 동하면 되고요. 여기 나가는 거를 Q2. 연료율 물어봐요. 참 Q1, Q2 주고 연료율 보면 좋죠. 연료율은 대부분 연료율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내가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예요. Q1분의 Q2가 기본이에요. 들어간 것분에 나간 게 내 연료율이. 근데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어렵게 낸다면은 아마 요거 있는 텍스트를 쫙 풀어요. 단열, 압축을 한 다음에 이게 복합 사이클은 단열, 압축을 한 다음에 정적 팽창을 하고 정압 폭발을 하고 단열 팽창을 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단어를 하나 바꿔요. 사람 진짜 헷갈려요. 저도 여기서 틀린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사람 되게 헷갈리게 좀 이렇게 해놔요. 근데 하면은 이게 단열이구나. 일정한 최적, 일정한 압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그 연료율 구하는 거. 방금은 되게 간단했죠. 들어간 것보다 나간 거. 이거면 좋은데 이건 안 하고요.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에 대한 연료율을 각각 해요. 근데 오토나 디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쉬워서 대부분 사바테를 주로 내요. 실제 계산 공식은 사바테 안 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다음 그 사바테 사이클의 연료율 공식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나요? 좀 없나요? 그래서 요거는 참 시간이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일단 대표적인 거 그냥 사바테 사이클. 빨간색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빨간색도 보여요.
사바테 사이클은 이라고 하죠. 조금 그 정신 없더라도 색깔 좀 섞어서 할게요. 1 마이너스 압축비 나누기 카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우선은 요게 오토 사이클이에요. 오토 사이클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카파 최절비 마이너스 카파 최절비 마이너스 1 위에 최절비 카파 마이너스 1 요게 디젤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폭발비 마이너스 1 여기에 카파 폭발비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처음엔 다 그래요. 반응 똑같아요. 이때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바테 사이클을 다 외우잖아요. 오토 사이클이에요. 빨간색만 빼면은 디젤 사이클이에요. 빨간색 넣으면 사바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얘예요. 그럼 요거 무시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얘는 최절비고 얘는 폭발비거든요. 사바테 사이클은 그 그러니까 P3 폭발비는 P3를 P2로 나누는 거고요. 최절비는 V3를 V4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내가 좀 더 궁금해라고 하면 그때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발비, 얘는 최절비라고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형태가 대부분 비슷해요. 얘 오토 사이클 아마 대부분 외워요. 쉬워서 대부분 외워요. 문제는 요 뒤인데 근데 어차피 형태는 다 같아요. 가로 열고 뭔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똑같이 보면 뭔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1 나왔죠. 그 다음에 카파들만 넣어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만 더 넣어주세요. 끝. 일단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쉽게 쫙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날 때 한번 펼쳐서 그래 얘네들 위치가 여기였어. 해서 몇 번씩 보세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 눈에 익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적에 주관식이 아니에요. 저희는 객관식이에요. 찍는 거예요. 늘 보던 게 내 눈에 들어오면은 생각이 나요. 근데 죽도록 외우려고 그러면은 막 죽도록 짜증나. 그러면은 외운 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려는다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내가 책을 한 번씩 펼 때마다 앞쪽이니까 해양을 펼 때마다 잠깐씩 한 번씩 가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겁나 짜증나잖아요. 그때 한번 열어보세요. 열심히 해야지. 딱 나와요. 공부하다가 내가 그냥 짜증이 나요. 그럼 보통 책 덮고 나가잖아요. 짜증 나면은 다른 책을 좀 더 어려운 책을 한번 열어요. 아니면 좀 더 쉬운 책을 열어요. 그렇게 해서 힐링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막 일하다 막 하다가 이렇게 좀 폭발하기 일주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 딱 일어나서 직원들 거 봐요. 일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일이긴 한데 좀 쉬운 일을 하면요. 다시 좀 뭔가 다시 할 의욕이 좀 생기고 하니까 쉰다라기보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래서 압축비가 증가하면 연료율은 당연히 상승하죠. 압축비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요거 압축비가 일정할 때 효율이 어느 게 제일 좋냐?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압축비가 좋을 때. 압축비가 일정할 때. 오토, 사바테, 디젤인데 어차피 사바테는 중간치예요. 어차피 오토 플러스 디젤이 사바테잖아요. 그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압축비가 일정할 때,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어차피 오토, 디젤 얘네들만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얘 하나만 외우면 되죠. 압축비가 일정할 때 오토 사이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고요. 요거조차도 외우기 싫다. 압축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V1과 V5 얘가 결정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토 사이클을 그리면은 압축비 끝났죠. 네. 일정하게 왔죠. 그쵸. 여기서 폭발 일어나죠. 아, 네. 위로 올라가죠. 네. 가죠. 어차피 사바테 사이클은 이렇게 갈 거니까 네. 디젤 사이클이야. 디젤 사이클 요거예요. 그대로 왔어요. 됐어요. 네. 일정한 최저. 다시 내려갑니다. 작죠. 요 부분이 오토 사이클 더 크죠. 효율이 더 좋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요. 이게 불안하면 이렇게 그림을 외우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예요. 반대. 사바테는 어차피 중간이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이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처음에 재작년인가 그때 그분이 거의 100점, 96점 막 이렇게 맞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이거를 글씨를 통째로 다 외웠어요. 대박이에요. 저도 고민하는데 먼저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관연도 문제는 그렇게 맞는데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바꿔버리잖아요. 다 틀려요. 단순 암기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단순 암기에서 내가 암기한 거를 그냥 써내거나 뭐 이러면 참 좋은데 단순 암기했는데 요거 텍스트를 바꿔버린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 발생돼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거는 좀 외우세요. 네. 이 정도 외우시고요. 그 공식도 사바테 사이클 공식도 외우시고요.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